예, 시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추세를 회복을 했죠. 사실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추세 라인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는 악재가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들 많습니다. 그죠? 리비아와 관련된 부분, 포르투갈 신용과 관련된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의 대지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주 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인 네모박스 이 부분이 이미 그 정도의 고통은 2010년 5월에 겪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757포인트에서 1530포인트까지 떨어진 이후에 회복 국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우리 시장이 맞고 있는 중입니다. 월봉상 여러분들 2월 달에 월봉 하나, 음봉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좌는 너무너무 아픈 계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업종의 차별화가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모멘텀, 결국 3월 말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 실적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 속에서 가장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부분이죠. 사실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름대로 급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추가적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일본이 피해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 부품주 부분 시세의 연속을 계속해서 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또 그중에 탑픽인 GS라인 이런 부분들은 그 일본 시장에 있어서 화학도 마찬가지이고 일본에서 시설, 설비가 파괴됐고 그 속에서 인프라가 위축된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파악하면서 공략하시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 다음 철강 부분도 오늘 가격 인상에 대한 매력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 부분이지만 그 철강 부분은 재고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선순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립적, 오늘 정도 올랐으면 좀 쉬어가야 될 부분으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오늘 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여준 이유를 분명히 아시면 왜 반도체 부분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특히 IT는 그 외의 IT는 1, 4분기 실적이 노출되어야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납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은 사실 도시바가 전 세계 낸드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엘피다가 디램 시장의 1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력 부족과 운송 시스템 마비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면 반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오늘 이전 고점을 뚫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러한 모습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못한 이유는 종합주가지수를 2050포인트 내외에서 하루 이틀 쉬게 주초 조정에 대한 빌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은행 부분도 사실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산존하는 모습이지만 KB금융을 비롯한 부분들이 21일 평선을 확보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은행업종 중에서 KB금융은 다시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XTX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 부분이 약세가 결국은 증권의 부분 약세 그리고 조선 부분까지 약세를 이끌었다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업종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결국 시장은 영업 실적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인데 1, 4분기 실적이 좋아진 부분 속에서 2, 4분기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 있느냐의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일본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국한된 흐름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것이 차별화된 업종과 종목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업종 부분, 아까 GS를 설명드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기아차나 또 만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우리나라 기업들, 일본의 부품사들이 대부분 일본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일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해외 자동차 부분에도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의 부분은 사실 99% 정도가 우리나라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일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미한 피해보다는 수혜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지난번에 3월 16일, 17일 날 현대모비스가 BMW와 1대1 면담을 했죠. 부품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품주들이 자동차 부품 산업 부분이 레벨업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일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운송 인프라의 파괴 그리고 그 속에서 전력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용을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왜 자동차와 그리고 이 정유, 화학 부분에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그 모멘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멘텀이 끝나는 부분이 결국 이 4월 15일, 4월 20일 부분까지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에 대한 확인까지 받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많이 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추세를 지켜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식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주 지금은 바닥 국면입니다. 다만 그 속에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밀려도 정유업종과 화학업종,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이런 쪽 라인에서 매매를 하셔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 이후의 부분 속에서 아까 플러스 반도체 부분도 양호한 부분이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내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으나 수요일부터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3월 말이 옵니다. 아까 제가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보여드렸던 부분은 이미 2월 달의 음봉 부분을 3분의 2까지 메꿔주는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건 결국 이 시장의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더 상승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업종이다.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1, 4분기, 그죠?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도 일정 정도 상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2035포인트 60일 이평선 수급선을 뚫은 이 자리가 밀려도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